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근손실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죠. 사실 25세부터 근육량의 10%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5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을 늘 거스르고 싶어 하죠. 다행히도 근손실은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질병이라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간단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몸과 근육은 쓸수록 발달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즉 근육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안 하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근감소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감소증성 비만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해지면서 비만한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과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휴식입니다. 운동은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휴식은 동화작용이라는 말이 있죠.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근합성 단백질도 일을 하지만 근분해 단백질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휴식을 취할 때는 근합성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일주 7일가량 매일매일 고강도의 운동을 해봤었는데 어느 한계선부터는 운동 강도도 안 나오고 계획했던 훈련량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부위 운동을 했으면 최소한 24시간 정도 휴식은 취해주는 게 좋고, 혹은 이 시간 이내에 동일 부위 운동을 다시 해줘야 한다면 강도를 좀 낮춰서 운동해주는 게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휴식할 때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거나 해당 부위 근막유연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프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하루하루 운동 강도 강약을 조절할 수 있거나 휴식 또한 체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말 그대로 매일 운동하셔도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식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림메석을 할 때 무탄수화물 식단 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탄수화물을 적당량 먹어주지 않으면 근육은 효율적으로 클 수가 없고, 반대로 단백질을 필요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 역시나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몸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운동 잘하시는 분이라도 본인 체중의 2.2배 되는 양만큼의 단백질을 초과해서 먹으면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개개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순수 탄수화물 80g 정도는 최소한으로 먹어줘야지 장기적인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버트레이닝. 운동을 해도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심리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겠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오버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띄워드린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오버트레이닝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신체 감정적인 변화들인데요. 크로스핏을 수년간 했던 사람과 갓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똑같은 프로그램의 운동을 소화할 수는 없겠죠. 지나치게 높은 로딩을 목표하게 된다면 운동 효율도 엉망이 되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부상의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적당한 경쟁 심리는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되겠지만 지나치면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게 될 수가 있죠. 수행 능력은 천천히라도 키워나가면 되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오버트레이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후에 심리적인 신체적인 컨디션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동의 대원칙인 다음 사항들을 잊지 마시고 잘 적용해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강도와 수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숙지하도록 해보아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휴식도 똑똑하게 취해주고 식사도 잘 해줘야 하며 오버트레이닝을 피해야 한다는 것, 이 3가지 꼭 숙지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없으면 식사고 휴식이고 뭐고 근감소증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모두 똑똑하게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